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 동향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윤재홍 산업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ETF 투자 아이디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주제 안에서 이야기 나눌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여전히 높은 변동성, 시장을 딱 표현하는 그쵸, 이야기예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로 이 관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날이었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크게 볼까요?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2기 들어서기 직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스타일 자체가 이제 그 직전에는 이제 어떤 개별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주간 단위로 약간 보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최근 들어 점점 이 매크로 뭐 관세 이슈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위주 그리고 등락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일간 단위로 또 쪼개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관세 이슈들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서 굉장히 좀 압축적인 관세 정책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기 대비해서도 시장 반응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1기 대비해서 2기에서. 그렇죠. 1기 대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전부 1기 때 관련된 네. 2018년도 1기 때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2기인데 지금 굉장히 어떤 품목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쳐서 굉장히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4월 2일날 상호관세에서 장 막판에 10%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확 올라갔다가 네. 개별 국가 단위로 얘기가 나오면서 확나게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나타나면서 좀 시장 피로도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폭 자체도 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간 단위 이 저가와 고가를 아, 네. 이제 변동폭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변동률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대비 고점 이 차이가 한 12% 정도 넘게 나요. 그래서 네. 직전주 또 그 직전주에도 한 11% 났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에 대비해서 뭐 2008년이라든가 2020년도에 버금가는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피로감이 좀 쌓이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커진 게 아니라 지난주를 되돌아보면 국채시장의 변동성,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났어요. 특히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채권값이 또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차트로 지금 보셔도 지금 아마 확 보이실 텐데 네. 지금 이제 2025년 들어서 지금 채권 ETF들 가격이 좀 완만하게 네. 올라가던 상황이었죠. 금리 이제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러던 게 이제 지난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가 또 네. 확 튀어 오르면서 특히나 금리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튀어 오르면서 약간 이제 시장 심리 자체도 더 이제 부담감이 커지는 특히나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통 이제 주식이 빠지면 뭐 채권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네, 네. 전혀 이제 워킹을 안 했던 작동을 안 했던 시장이었다라는 거 간략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영한 가격적인 움직임은 이러했다라는 걸 들여다봤고 그 이제 뒷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사실 실적이에요. 그렇죠. 네. 어닝 시즌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EPS 추정치에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 흐름은 또 아닌 상황이기도 하죠. 네, 지금 그나마 이제 금융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이제 그나마 이제 대형은행주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나은 실적 맞아요.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EPS 추정치라 S&P 500 전체의 어떤 EPS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이제 완만하게 좀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추정치들은 이제 어떤 각종 기업의 어떤 부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그렇죠. 반영을 하게 되는데 또 관세라는 부분이 어떤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좀 힘들거든요. 부정적인 거죠. 비용. 그렇죠. 예, 네. 차트로 이제 좀 보셔도 역시나 또 관찰이 되는 게 이제 차트 내에서 이제 주황색 선은 이제 실적 추정치, 이제 네. EPS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정색 선은 이제 S&P 500 주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완만하게 좀 하향되고 있는 모습 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섹터 내 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개별 sek터 단으로 네. 또 쪼개서 한번 또 관찰을 좀 차트로 또 구성을 새롭게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랑 이제 EPS 추정치 변동치를 좀 같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EPS 추정치가 좀 하향되면서 네.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사실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금요일까지 이제 최근 1개월까지로 봤을 때 필수 소비재 섹터가
그나마 이제 상승을 했고 네. 나머지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만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짚어본 것 같고 자금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뭐 미국 ETF 시장으로는 자금 유입 좀 계속해서 좀 지난주에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 좀 볼 네.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미국 대형주라든가 그리고 한동안 조금 주춤했던 이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로 좀 자금이 좀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채권형 내에서는 미국채 단기물 위주로 좀 자금이 굉장히 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단기물 같은 경우는 잔여 만기가 뭐 1에서 3개월 내지는 뭐 1에서 3년 정도 이제 단기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좀 덜 움직이면서 이제 이자 수익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 단기물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차트가 네. 한국 상장 ETF 중에서 이 주식형 어. 에 이제 자금 추이를 좀 추려낸 거예요. 네. 지금 제가 2022년 10월 달부터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조 원이 들어오면서 주간 단위로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자금 유입 상위를 좀 꼽아보면 주식형 내에서 한국 대형주, 한국 중소형주들 그리고 미국 대형주. 그래서 좀 주식형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국내에 이제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유형으로도 좀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향후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도 꽤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의 방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특징적이었던 ETF들 위주로 좀 추려보도록 할 텐데 섹터, 팩터, 뭐 산업별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S&P 500이라는 이 대표 지수,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 내에서도 이 파생형 ETF 네. 되게 많아요. S&P 500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생형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ETF별로 좀 수익률을 좀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이제 메뉴에 있는 게 이 시총가 중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이제 S&P 500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순위가 또 바뀌어서 이제 VO라는 티커를 가진 ETF로 좀 변경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2월 19일 날 고점 찍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12%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했고요. 그거 내에서도 지금 선방했던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꼽아보게 되면 이 저변동 S&P 500 내에서도 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추려낸 ETF가 1.7%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해당 그러네요. 기간 내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선방했던 것들 좀 뽑아보게 되면 이 배당 성장, S&P 500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린 종목들, 네.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해당 ETF가 한 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거 외에 또 이제 뽑아보게 되면은 S&P 500 내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중에서도 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추린 ETF가 있어요. 네네네. 해당 ETF가 한 6.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S&P 500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어떤 거 있나? 네네. 이 하이베타라고 해서 이 베타 값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가 네. 있어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지금 23% 정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만 빠질 때 또 많이 빠지고,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려서 만든 ETF인데 똑같이 이제 12.7%긴 하지만 좀 소수점까지 보게 되면은 조금은 더 빠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던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또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섹터별로는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섹터랑 여기서 산업까지 좀 이제 산업. 추려서 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률 상위 7개, 그리고 네. 지난주에 좀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보니까 하락률은 한 3개 정도 좀 줄였어요. 그래서 탑7, 그리고 바텀3 정도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이 항공 방위,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항공 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또 이제 ETF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국방 예산 생각보다 줄진 않고 오히려 좀 네.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연말에 이제 국방 예산 감축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이런 항공 방위 쪽 주가를 좀 눌렀던 요인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25년도 예산안도 보게 되면 한 4% 정도 증액,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우리 국방 예산 뭐 1조 달러, 네. 우리나라 돈 한 1,400조 정도 된다. 이걸 좀 빨리
갈 거다라는 부분들 좀 발언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보기술 이쪽도 뭐 일단은 지난주 좀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방위산업, 뭐 지금 이제 항공 방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또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 관련 ETF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그 SHLD라는 네. 그 쉴드라는 그 아마 몇 맞아요. 번 말씀 좀 드렸던 네, 것 네. 같아요.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해당 ETF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 다시금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시장 부진했던 이제 네. 지난주까지 이제 부진했던 국면에서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ETF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산 관련된 ETF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이제 글로벌 방산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 ETF 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티커로는 SHLD, 우리가 이제 지키다, 약간 실드다, 네. 약간 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당 ETF 좀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글로벌 방위 기술 관련된 ETF고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방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하단 무기 체계들, 뭐 총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네.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지역도 이제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ETF 자체로는 이제 3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6천억짜리 정도 사이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방위 산업이라는 어떤 산업 특성상 매출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네. 특히나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어떤 방위 산업에 대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 글로벌 쪽으로 좀 더 시야를 좀 넓혀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증가율 자체가 유럽 쪽들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작년 말에 이제 미국 방위 산업 업체들의 주가를 짓눌렸던 이 예산안 문제 네. 부분도 지금 이제 반대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역시나 좀 계속 관심 가져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유럽 쪽에서의 방위비 예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해서 이제 관련돼 있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워낙 주가 흐름이 좋기도 했고, 또 미국 예산에 대한 걱정도 좀 사라지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이제 힘을 좀 받고 있고 하다 보니 ETF 자체도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을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숫자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EPS 추정치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상향되는 모습들, 특히나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이 지금 먼저 이제 나서서 이제 네. 방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편입상이 10개 기업들의 이제 어떤 주가라든가 이제 EPS 추정치 동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월 중순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여기서 보실 거는 어떤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뭐 국내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미국 방위산업, 전통적인 방위산업 기업 외에도 뭐 파란티어 같은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혹은 뭐 유럽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어떤 경향성으로 한번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미국 국방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차트로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 지금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 특히나 국방 예산들 뭐 삭감하겠다 그런 부분들 맞아요. 예가 나는데, 이제 25년도 이제 미국 예산안 살펴보시게 되면 국방부 예산은 지금 한 4.2% 정도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1조 달러 관련된 부분들 지금 기존 안대로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2020년 후반이나 뭐 30년대 넘어가서야 좀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좀 빨라질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 같이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당 산업에 쓰는 돈이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 역시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SHLD 티커스는 방위산업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 이제 또 뭐 AI 관련해서도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이버 보안 쪽까지 함께 커버하고 있는 ETF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ETF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 점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과 ETFN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오늘 함께 한 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